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안 좋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대로 지금이 저점이니까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연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이 요즘 오만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의 주식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솔직히 주식을 전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어떤 분은 국장이 제일 쉽다는 이야기도 해요. 삼성전자 5만일 때 사고 8만일 때 팔면 된다고. 천재인데? 이것저것 따져서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진 다음에 그냥 던져놓고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뭐 실적이 좋다고 꼭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내려간다고 꼭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의 가격은 오르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의 가격은 내리겠죠. 결국 주식의 가격은요, 기대감에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무리 기대감에 오르고 내린다고 해도요, 기업이 꾸준히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기업이 꾸준히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계속 주식을 쳐다볼 수는 없거든요. 본업에도 지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기업을 고르고요. 거기에다가 주식 넣어놓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신경을 좀 안 쓰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사실 주식 가격 아무리 내려가도 쳐다도 안 봐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하이브랑 이마트 두 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오너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제일 경계 1호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두 기업의 오너들 둘 다 믿음이 안 가요. 방시혁, 전용진 둘 다 좀 이상해요. 하이브는 여태까지 영상을 올렸고요. 이마트는 시간이 허락하면 영상을 좀 올려볼게요. 여튼 이제 본론인 삼성전자로 좀 돌아오면요. 삼성전자. 저는 진짜 삼성전자만큼 어려운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니까 무조건 삼성을 사서 모아. 지금이 저점이니까 저점 매수 타이밍이야. 근데요, 제 생각에는 망할 가망성이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는 너무 강해요. 당장 휴대폰에서 애플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TSMC가 경쟁 상대예요. 그나마 메모리 시장은 좀 낫거든요. 왜냐면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애플, TSMC랑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룹은 아니니까요. 다만 AI가 널리 펴지면서 지금 HBM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사실 HBM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이 삼성전자 임직원들 불러다 놓고 굉장히 화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놀랐어요. 삼성전자 지금쯤이면 HBM 당연히 따라왔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HBM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을 줄이고요. HBM 쪽을 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일 급한 건 HBM이거든요. 저거 밀리면 끝장이에요. 물론 뭐 설마 밀리겠어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미래의 먹거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HBM은 지금 당장의 먹거리예요. HBM 정말 빨리 나와야 돼요. 사실 제 생각에 지금 나와도 늦었어요. 다만 주식이라는 건 정말 미래의 기대치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봤거든요. 인텔과 삼성을 비교하면 인텔이 훨씬 더 경쟁력이 우수하다고요. 삼성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삼성이 위기라고 하기는 하지만요. 인텔보다는 훨씬 나아요. 인텔은 진짜 그야말로 과거의 공룡 기업이죠. 모든 부분에서 다 밀렸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인텔 경쟁력이 없어요. 일단 본업인 CPU 시장에서 애플의 M1, M2 뭐 이런 칩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AMD가 엄청나게 추격해오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대에 올라타지 못했거든요, 인텔은요. 그래서 그때 클라우드 시장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던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파운드리 시장은요, TSMC가 독보적인 1등이고요. 2등이 삼성전자예요. 시장 점유율을 떠나서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TSMC랑 기술 차이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텔보다 말이에요. 수율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TSMC가 4나노 만들 때 삼성도 4나노 만들었고, TSMC가 3나노 만들 때 삼성도 3나노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기술력은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사실 세계적으로 TSMC랑 그런 싸움을 해갈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새로 나올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자금이 너무 크죠. 인텔은요, 기술 따라오지도 못하고 파운드리 산업 접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나타나가지고 1.8나노를 삼성이나 TSMC보다 먼저 만드시겠다고요. 제 생각엔 말이 안 돼요.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삼성이랑 TSMC랑은 다른 기술로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신 기술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더라고요. 레이저를 2번 써서 새긴다고 하던데요. 이 말 들으면서 진짜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제가 그때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외선을 쓴대요. 과시광선이 아니라. 근데 자외선도 이 끝쪽 거를 쓰다 보니까 빛이 너무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쏘면 닿지가 않는데요, 잘. 빛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빛을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쪽으로 써야지 좋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이죠. 근데 두꺼운 거 쓴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대신에 2번을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나노 이런 거 못 만들었지만 2번 생겨가지고 뭐 5나노, 6나노 이런 거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인텔에서 그걸 쓰시겠다고. 그래서 1.8나노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으면서 생각을 했죠. 이것도 뻥카구나. 근데 전 삼성이랑 인텔 주식 중에 뭘 살 거냐고 물어보면 인텔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인텔의 미래 전혀 안 보여요. 진심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미국도 중산층이 무너져서 지금 난리거든요.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의 자존심이 또 인텔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금을 줄 가망성이 높아요. 과거에 IBM도 그렇고요, 소니도 그렇고요,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다 살았거든요. 인텔 정도 되는 기업이 그냥 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라에서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아무리 찾아봐도 미래는 안 보여요. 1.8나노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 산다고 하면 삼성, 인텔 중에 2개밖에 고를 수 없다. 그러면 인텔 고를 것 같긴 한데요. 그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서 고르는 건 아니에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의 자본이랑 인텔의 이름값을 믿는 거죠. 삼성이 위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도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랑 잘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등은 못해도 2등은 하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죠. 그래도 그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돈을 못 버니까 문제죠. 다만 이 싸우면 2등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2등도 1등에 붙어있는 2등이 아니라 1등이랑 2등이랑 간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1등은 가격 싸움을 안 하잖아요 지금. 1등이 가격을 올려도 2등한테 안 오죠. 파운드리에서 TSMC가 가격을 계속 오르지만요, 사실 고객들은 파운드리를 TSMC를 따라가지 삼성한테 가지 않아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성심당 빵 사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거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비슷해 보이죠. 팔이 날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시는 것도 봤어요. 파운드리 산업 접으라고. 삼성이 언제 파운드리에서 돈 버는 거 본 적 있냐고. 제 생각에 삼성 파운드리 산업 접으라는 이야기는요, 삼성 망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세계 반도체 시장은 어떤 주기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갔죠.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도 점점 끝이 보이는 시대거든요. 인텔이 힘들어진 게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스마트폰 시장을 타지를 못했죠. 삼성이 그동안 전성기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스마트폰 시대에서 위너였어요. LG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을 뗀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사실 삼성은 애플이랑 경쟁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죠.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지금 AI 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AI 시장에서 삼성이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쪽은 TSMC한테 많이 밀린 상황이죠. 그래도 HBM은 사실 삼성이 SK를 못 따라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못 따라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파운드리 시장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TSMC랑요.
그래도 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TSMC를 넘지는 못해도요, 최대한 따라가야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밀리면 정말 미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삼성이 팹리스에서 엔비디아나 애플이랑 경쟁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경쟁 자체가 성립을 안 할걸요? 결국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나마 가망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으니까 삼성의 미래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또 삼성 빼고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TSMC는요, 대만이라는 국가에서 TSMC 자체를 굉장히 밀어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미국 정부도 인텔한테 지원하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요? 아마도 국민들 난리 날걸요. 왜 특혜주냐 이러면서요. 이 사람들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사실 삼성에 관심도 없죠. 솔직히 파운드리 때려쳐라 이런 이야기는 삼성 자체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뒤에서 욕만 하는 거죠. 결국에 삼성은 기업 차원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른 데는 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해주니까 삼성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죠. 밀려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도 기대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안 들어져요. 단순하게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보조금 주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삼성의 주식을 사서 뭐하라. 삼성에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죠. 그냥 삼성이니까 사라. 제 입장에서는 삼성이 경쟁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너무 세요. 그리고 그 경쟁 상대들은 본인이 하는 걸 점점 더 축소시키거든요. 전문화시켜요. 근데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밀리는데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이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이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LG전자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LG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주식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LG전자가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예 안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그 와중에 주식의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없어진다면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이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웬만큼 잘 나가야 의미가 있겠죠. 쟤네들 싸움 치열해요. 다만 지금의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어렵겠지만 TSMC가 주문을 다 받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줄 서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TSMC랑 기술력적인 면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TSMC를 많이 따라가고요. HBM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날아오를 가망성도 있어요. 다만 그 가망성에다가 내 돈을 베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옛날 과거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꾸준히 지속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살짝 삐끗하는 거면 사실은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AI로 넘어가니까 예측이 힘든 거예요. 분명히 그 AI 시대에 올라타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내려오는 기업이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려오는 쪽에 붙어 있으면요. 사실은 가망성이 좀...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그 리스크에 비하면 기업이 너무 커요. 세계 공룡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밀리면 끝장이니까요. 저거 밀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옛날 공룡들 죽는 걸 봤잖아요. 사실 다만 이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요. 삼성이 다시 날아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